요즘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괴롭습니다. 처음에는 윗집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승강기 벽에 기분 나쁘지 않게 메모지를 붙여놨는데 일주일 후 또 시끄럽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도 시끄러워 인터폰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낮에도 쿵쿵 소리가 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해할 거다.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다 등의 변명만 돌아옵니다. 가끔씩 큰 물건으로 윗벽을 치고 싶은 충동도 듭니다. 조용할 때도 언제 또 소음이 들릴지 몰라 불안하고 내 집에서 왜 남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속상합니다. 시끄러운 소리 자체엔 아무 감정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예컨대 내 아이가 큰 소리로 울면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게 되지만 남의 집 아이가 마구 울면 짜증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집수리를 위해 온종일 망치질을 해도 괴롭지 않지만 옆집에서 1시간 동안만 망치질을 해도 고통스럽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공기의 진동이 일으키는 소리에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상처가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다가 표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처가 억눌려 있는 걸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가서 저도 엄마랑 같이 살겠다며 역시 신발도 안 신고 따라나가 외할머니 댁에 갔던 적도 있습니다. 또 아빠가 무서워 엄마랑 차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차창을 마구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빠는 의처증도 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갑자기 가정적으로 바뀌어 가족에게 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너무 좋아해 술만 마시면 화가 많아지고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외식을 한 뒤 카페에 가려고 하면 아빠는 카페 대신 2차로 술 마시러 가자고 강요하고 술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아빠에 대한 분노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 얼마 전엔 제가 부모님 앞에서 밥상을 엎었습니다. 아빠가 말싸움이 일어나자 또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에 내가 지금도 아빠를 무서워할 것 같아 라는 분노가 올라오면서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물론 이튿날 부모님에게 사과를 드리는데 아빠가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아빠에게만 너무 화가 나고 화를 내고 나면 너무 죄책감이 올라와 괴롭습니다. 아빠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과거에 공격받던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공격받을 때마다 나도 공격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으로 꾹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빠는 왜 공격적인 언행으로 가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걸까요? 아빠의 무의식 속엔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억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 좀 사랑해달라, 내 존재 좀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창피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억눌러 버립니다. 억눌린 어린아이는 점점 더 사나워집니다. 아빠가 자신의 어린아이를 공격하니 공격받는 어린아이도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 무의식 속에도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억눌려 있습니다. 나 자신도 나 좀 사랑해달라고 외쳐대는 이 어린아이를 아빠처럼 공격해 내 무의식 속에 억눌러 놓고 살아왔습니다. 아빠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가 내 무의식 속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독 아빠에게만 너무 화나는 것도 내가 억눌러 놓은 어린아이를 아빠가 자꾸만 올라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은 내 안의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내 안의 공격성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큰 소리를 내거나 엄마랑 싸우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땀이 났습니다. 지금도 제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큰 소리로 싸우거나 큰 소리가 들리면 귀를 막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소리에 예민할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금방 기분이 상합니다. 길을 가다가 딸에게 다정한 아빠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도 아빠한테 사랑받고 이해받고 의지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히려 아빠를 이해해줘야 하는 게 속상하거든요. 이 모든 게 제 안에 공격성을 보는 두려움임을 알아차리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웃집에서 층간소음이 들릴 때 나는 공격받는다 라고 느끼는 것은 과거에 아빠가 시끄러운 소리를 낼 때마다 나는 공격받는다 라고 느꼈던 상처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주고받는 두려움 이면엔 사랑받고 싶은 아빠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더 큰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즉 나는 아빠한테 버림받는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아빠와 공격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엔 두려움이 배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동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은 두려움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을 당하는 사람도 점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이 쌓이다 보면 집착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올라옵니다. 인간의 사랑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미움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10년 뒤의 현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어떻게 떠오릅니까? 텅 빈 내 마음속에서 막연한 상상으로만 떠오릅니다. 나는 미래의 현실이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의 현실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미래의 현실은 두뇌 표면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10년 뒤의 현실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미래의 현실은 무의식 속에 잠재 있다가 시간의 흐름을 타고 표면으로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내 몸도, 우주도 죄다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가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말해 표면의식이 인식하는 현실은 무의식이 펼쳐내는 꿈이자 영화입니다. 현실은 무의식 속에서 펼쳐지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나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나는 무의식 속을 들여다보는 관찰자, 순수 의식이 됩니다. 몸으로 된 나는 무의식 속의 환영으로만 존재합니다. 몸으로 된 나는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순수 의식, 즉 무한한 사랑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인간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난 공격받는다는 피해자의 두려움이 무의식에 억눌려 있으면 나를 공격하는 가해자도 함께 억눌리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표면으로 올라와 나는 공격을 당하고 가해자는 나에게 공격을 가하는 두려운 현실이 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의식 속의 두려움을 받아들여야 나와 분리되고 두려운 현실로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사랑과 미움을 주고받고 뺏고 빼앗기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기는 현실은 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까요?
현실은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와 펼쳐내는 영화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면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이 내 무의식 속에서 표면으로 올라온 내가 풀어야 할 감정들을 비춰주는 거울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